자, 35-2번? 네. 2번에서 분모를 1부터 n까지 더하면 뭐가 될까? 2분의 n 플러스 2번 위에다 적어볼게요. 자, 리미트 있고요. 분모를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2분의 뭐식인데 네. 2분의 1의 n의 제곱에 더하기 2분의 1의 n이죠. 네. 분자는 8n의 제곱이 있고 마이너스 3n. 분자 보면 차수가 어떻다? 같다. 같다. 그럼 뭐만 보자? 개수. 개수만 보자. 2분의 1분의 8. 16. 16. 2분의 1. 여기 안 적힌다. 정우 이해 안 되는 부분 있나? 이제 부모. 1부터 n까지 합.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하면. 딱. 시그마 1에서 n의 k잖아. 맞다. 그 다음 3번 바로 적을까요? 자, 3번 보겠습니다. 리미트. 로그는 뺄셈이 뭐로 변신합니까? 그러면 n제곱에 마이너스 2n 더하기 3 분자 보이고요. 분모 전개합니다. 4n제곱 로그보다 괄호 쪽을 먼저 변형을 해봅시다. 리미트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4분의 1. n제곱은 4분의 1이겠지? 네. 그렇다면 이것을 리미트에 로그 2에 4분의 1이겠죠? 그렇다면 2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2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형 근데 저기 뒤에 거부터 해도 돼요, 리미트로. 그 내용이 좀 뒤에 나와. 언제? 엄밀하게 따지자면 이과만 배울 수도 있겠네. 감각으로 푸나? 야다. 내가 이과 감각으로 푼게. 자, 그 다음에 36 볼까요? 수열에서 만약에 이거 일반항 구하세요 했다면 36의 1번 어떻게 구했을까? 100의 k 제곱분의 1의 합. 해합. 그걸 일반항으로 해서 합. 무슨 소린가 모르겠지만 통분합니다. 통과하고 그냥 저 다 전개하면 다 없어지잖아요. 전개하면 없어진다 어떤 의미지? 아니 그거 1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1 플러스 2분의 1 해가지고 곱하기니까 곱하기인데. 그러니까요. 2의 제곱 나.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3분의 4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1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1 더하기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어떻게 없어진다는 얘기지? 곱하기니까 1에 2분의 3, 3분의 1. 2분의 3 3분의 2 곱하면 없어지고 네? 3분의 4 곱하기 4분의 3 맞네. 그것을 우리는 수열에서 어떻게 배웠냐 그러면 2의 제곱에 2 빼기 1하니까 1, 3이 되고 곱하기 3제곱에 2, 4가 되고 이런 형태로 곱하는 걸로 배웠잖아. 같은 말이지만 많이 못했죠. 푸는 거는 이렇게 푸는 거는 맞아. 마지막은 이렇게 적어야지 약분이 어떻게 되는가가 눈에 조금 잘 들어오겠죠. 자, 그렇다면 3은 2가 이렇게 된다. 이 말은 이쪽 부분하고 이쪽이 약분이 된다라는 거잖아. 여기랑 여기도 약분이 되겠죠. 여기도 여기랑 약분, 여기도 여기랑 약분 하면 남는 것은 2n분의 n 더하기 1만 남죠. 이제 차수가 같고 개수만 봅시다.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죠. 저 개념 써야 되던데. 태훈이가 그걸 기억하다니. 그래서 둘 다 틀렸어요. 그래 잘했다. 동태?
아니에요. 아니요. 아 근데 진짜 너무 더워요. 너무 정화요. 전시캠 줘가지고 인도에 파스를 따줬다고. 뭘 봤어요? 보여줬겠어. 아 재밌게 놀아간다. 또 다음 페이지. 자, 네 번째 거 보겠습니다. 동시에 유리한다라는 게 어떤 거냐면, 곱하기, 여기에는 2n, 여러분도 실전에서 머리를 암산하지 말고, 그냥 적으세요, 이거. 적고 안 적고가 큰 차이입니다. 그 다음, 분모에 대한 켤레, n 더하기, 안전 플러스 2. 그러면 분자에서는 앞에 두 개를 했더니 4n 제곱이 되고 4n 제곱에 빼기 1 맞죠? 그 다음에 저 뒤에 거는 그냥 다시 적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두 개는 없어질 테고요. 분모에서는 n 제곱에서 중간 거는 그대로 적어주겠습니다. 2n. 자, 이러면 분자는 중괄호에 마이너스 1이, 분모는 중괄호에 마이너스 2가 남죠. 그러면 2분의 1이 상수가 되겠네요. 2분의 1을 앞으로 빼고 생각을 해볼까요? 리미트에서. 자, 이것을 n으로 나누지 말고,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 아니 마이너스 여기 괄호를 분모는 안 풀어서, 분모도 마이너스니까. 자, 여기서 n으로 나누는 것보다 바로 한번 판단을 해봅시다. 분자는 1차죠? 개수가 어떻게 됩니까? 1 더하기 1이니까 2가 되겠네요. 분모는 2 더하기 루트 4니까 2 더하기 2랑 같은 4가 되겠죠. 이런 형태로. 유리화를 그러니까 동시에 하면 됩니다.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할 건 아니고. 자, 43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루트는 뭐가 되나요? 분자 분모에다가 루트 더하기 루트를 더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식이 어떻게 되느냐면 분자는 n만 나와요. 루트가 없어진 형태가 될 테고, 그래서 빼버리면 n이 남는다. 분모는 어떻게 됩니까? 루트에. 여러분도 나중에 극한을 계속 풀다 보면 뒤에를 조금 무시하게 될 겁니다. 제일 앞에는 2분의 1의 n제곱이죠. 뒤에는 뭐가 있다? 여기도 2분의 1의 n제곱 뒤에 낮은 차수가 있다죠. 이거 극한 영향을 주질 않잖아. 그렇다면 개수만 적으니까 분모는 루트 2분의 1이 두 개 있습니다. 2 곱하기 루트 2분의 1이 있다. 위에는 1이다. 그래서 번분수로 올라가게 되면 2분의 루트 2가 되지 않을까. (44의) 두 번째 틀린 친구들은 뭐 똑같잖아요. 대입해서 풀어보시고 필기하고 나서 오른쪽 줄로 가겠습니다. 48번에 보니까 루트인데 2차지만 루트 덕분에 일단 1차라는 식이 있죠.
자, 만약에 루트만 있다면 어디로 갔을까? n이 무한대를 가면. 요 놈만 보면. 양이. 플러스 무한대 갔겠죠. 네. kn을 봅시다. k가 양수면 어떻게 되었을까? 같이 양 무한대로 가죠. 같이 갔겠죠. 네. 자, 그렇다면 k가 양수면 어떻게 되었을까? 수렴하자면 발산. K가 양수면 발산 아니에요. 발산했겠죠. 네. 근데 여기에서는 값을 구하래. 그렇다면 나온 거 아니에요? 플러스 1, 2는 없다라는 이야기잖아. 0도 안 되죠. 그렇죠. 0이 되었다면 루트에 발산. 2차 식만 남을 테니까 무한대 갔을 테니까. 그럼 이 식 자체에서 바로 k가 음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다음 단계로 갑니다. 자, 그럼 k는 음수예요. 그 다음 뭘 할까? 유령. 그렇죠. k가 음수면 마이너스 느낌이잖아. 아, 루트 뒤에 마이너스네요. 그럼 유리화를 위해서 똑같은 걸 곱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an은 식이, 자, 분자에 n-1에 n-2. 자, k는 음수지만 마이너스 k 해가지고 마이너스에 k제곱에 n제곱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적고 나서 보니까 분모의 차수가 얼마입니까? n제곱 2차. 분모 N, N죠. 1차죠. 아, 그렇죠. 분자는 어떤가요? 2차. 현재 k가 뭔가 변화를 주지 않는다면 2차로 남아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럼 이거 수렴하지 않았겠죠. 그렇다면 제곱이 없어져야 되겠네. 그래서 여기에서 k제곱이 1이구나. 근데 우리는 부호를 아까 생각을 해봤죠. k가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n제곱이 없어지고 나서 식을 다시 적어보면 분자는 n제곱 없애고 적으면요 마이너스 3에 플러스 2가 되고 분모는 루트에 n제곱. 뒤에는 차수가 작아서 영향을 못 주고 있네요. 그 다음 k에 마이너스를 대입했더니 n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둘 다 1차고요. 분모는 2분의 분자는 마이너스 3으로 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딱 이 정도가 내신에 1번 내지 2번은 뻥이고 4번, 5번. 아, 2번 틀려요. 우리 앞에 올려. 자, 47번으로 가겠습니다. 누가 틀렸지? 정우? 이상 영감소리 내지 말고. n이 무한대를 가는데 차수가 같아. 4분의 a가 2란 이야기겠죠. 예, 그죠. 그럼 a는? A는 8. 거기다 8 적고 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마이너스 8에. 유리화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분자는 64 n제곱은 없어질 거 아니야? 네. 분자는 루트인데 서술형 대비하면 다 적는 게 맞고요. 실전에서는 좀 빨리 64의 n제곱 뒤에는 낮은 차수 더하기 8n이다 맞나요? 근데 없어지고 n으로 나누면 자 n으로 다 1차입니다. 개수만 볼까요? 분자는 6 분모는 8 맞나요? 16분의 6 맞나? 8분의 4입니다. A 플러스 B, A 8분, 플러스 B. 8분의 3 맞아요. 8분의 67.
자, 1번. 분자분모에다가 루트를 곱하게 되면, 켤레, 유리화를 해보게 되면, 분자는 9n제곱, an, 플러스 3n. 왜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로 묶었을 때, 전체가 3n-a로 이렇게 묶여서, 그래서 틀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분모는 9n제곱, 맞나요? 구랑 A가 구별이 잘 안 되네. A는 3인가? 9n제곱 없어지고, 그 다음 계수만 보면 7분의 7A분의 3 더하기 3, 7A. 7분의 그러면 A는 자, 양수로 이루어진 두 수열 AN, BN에 대하여 이런 문제는 항상 마주할 테고 갈수록 조금씩 복잡해질 겁니다만 주어진 힌트에서 오른쪽 보니까 BN은 무한대이긴 하지만 알고 있죠. BN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보면 BN은 안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안다. 나는 BN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요. 그런데 AN-3BN은 알지만 AN을 모르죠. 그래서 AN 이 우리가 아는 놈을 잠시 CN이라고 한번 두어볼까요? CN은 어디로 간다? 너 어디로 가지? 2로 가죠. 네. 알죠? 자, 그럼 여기에서 BN 알고 CN 압니다. 뭐를 모르나요? 그럼 AN을 문제에서 없애버려야 되겠네요. 그렇다면 AN은 뭐가 됩니까? 3B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CN이죠. 아직은 리미트를 간 게 아니니까. 플러스 아니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자, 이거를 주어진 식에다가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AN 대신에 그 다음 BN은 알고 있죠. BN 대신에 자, 이제 보니까 5는 상수예요. 뭐 리미트 영향을 크게 안 받을 것 같아요. CN은 어디로 갑니까? 2로 가는 상수로 가죠. 그런데 BN은 어디로 갑니까? 무한대 그러면 누가 대장일까? 누가 이 극한의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고 있을까? Bn BN이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익숙해지면 BN의 개수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 대장,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BN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1-BN의 5. 자, 여기도 BN에 나누니까 3에 BN분의 CN, BN분의 5. BN이 어디로 간다? 무한대. 그럼 BN분의 5는 0으로. BN분의 CN은? 0 아, CN 2잖아요 CN이 상수니까 0이죠. 그럼 BN분의 5도 0이죠. 그럼 뭐만 남겠다? 3분의 1만. 그럼 왜 3분의 1인가를 다시 앞에 식으로 가보면, BN이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얘의 뭐를 보자? 같은 차수이기 때문에, 개수를 보자라는 형태로도 생각할 수 있겠죠. 다시 한 번 해주시면 안 돼요? 그거 잘 깰 것 같아요. 한 번 해주세요. 진심에서 무슨 표정인데요? 녹음되고 있는데. 예? 자, 수열 극한의 대소관계 보겠습니다. 진심에서 나와야 돼요 알바보다 고프를 보고 싶어. AN, BN이 수렴하고, 네. 알파, 베타로 수렴을 할 때, 모든 자연수연에 대해서 수열이 크다면, 극한값도 크거나 같다라고. 지금 4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3개인데?
아, 이거는 따로 저장된 거. 또 따로 없나요? 예전에 이걸로 수업했잖아. 네. 지금은 저 노트북을 쓰니까. 자, 생각해 봅시다. 수열 AN, BN이 있는데,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모든 경우에 BN이 크거나 같대. 그러면, 둘이가 열심히 달려가는 도착 지점이 역전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네. 그래서, 당연한 사실이지만, 이게 쓰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둘 다 뭐 한다면 어떻게 그래서 수렴한다라고 말해요. 진동이 된다 해도, BN이 위에 있어요. 진동하다가 수렴을 한다 해도.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수열 CN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중간에 들어있습니다. 진동하다가 수렴도 할 수 있어요. 2분의 1 n승, 마이너스 2분의 1 n승 보면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16분의 1. 쌤 그러면 이거 할 그럼 진동- 음수 갈 때는 더 밑에 있잖아요. 근데 궁금한 게요. 근데- 발산이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점점 커지면서 이것도 진동이에요. 그건 진동이지. 근데 진동이 진동이요? 발산의 한 부분이었는데 그러면 무슨 아닙니까? 진동이 수렴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아. 아니라 그거 모이는 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민기 이야기는 이것은 진동이 아니라 수렴이야. 이게요? 마이너스 2분의 1의 n 마이너스 1승 같은 경우에. 그거지. 이건 수렴이야. 그 다음에 해수가 이야기한 마이너스 1의 n승 같은 경우에 같은 폭으로 진동하지. 여기 같은 폭 말고 점점 이것도 발산입니다. 마이너스 2의 n승 보면 점차 이렇게 되겠죠. 네. 이것도 진동이면서 발산이에요. 지금 첫 번째 진동이로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렴이지. 정말 수렴인데. 그냥 수렴. 엄밀하게 따지면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수렴이라고 봐야 되죠. 그렇다면 2번에 대해서 AN, BN이 수렴하는데 CN은 항상 중간에 들어있는 놈이야. 그러면 AN, BN은 저기 멀리 널뛰기 하든 말든 둘이가 나중에 도착 지점은 같은 데로 달려가고 있대. 그럼 그 중간에 끼어있는 CN은 어떻게? 저 두 개랑 같아. 끼어서 같이 갈 수밖에 없죠. 예. 그러면 CN도 그 극한값이랑 같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당연한 사실이겠죠. 첫 번째에 대한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AN이 n분의 2, BN이 n분의 1 더하기 1일 때 자연수 n에 대해서 BN이 항상 크네요. 그럼 둘의 극한값은 0하고 1입니다. 그래서 극한이 더 큼을 성립함을 알 수가 있다. 읽어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개념 체크를 보니까 AN에 대한 정보가 부등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거 왼쪽 부분은 어디로 가나요? 4분의 1이죠. 오른쪽은? 4분의 1. 그러면 중간에 AN이 끼어 있잖아. 예. 식은 모르는데. 그럼 얘가 달려가면 AN도 결국은 4분의 1. 4분의 1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가 그래서 식은 그건 모르는데. 없는데 괜찮아요. 그게 요 내용, 요 페이지에서 제일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겁니다. 수열은 등호가 없어도 가능하겠지. 이 둘이 같을 이유는 없잖아. 네. 또 n이 엄청 커진다고 해서 이 둘이 같아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극한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극한이 0으로 간다가 얘가 진짜 0이 된다는 소린가? 0으로 간다. 아니죠. 다가간다라는 이야기잖아. 이 둘은 4분의 1로 간다 했지 도착인 게 아니잖아. 4분의 1의 근처로 다가가죠. 네. 이 둘은 같을까? 아니요. 아주 미세하게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예. 그 사이에 AN이 있어요. 끼어 있는 거잖아. 예. 극한의 의미는 말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AN 너는 어디에 가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다가가는. 다가가느냐로 본다면 어디로 다가갈까? 4분의 1로 다가가겠죠.
그 다음에 이 수열을 bn이고 여기를 cn이라고 볼까요? bn은 어디로 다가간다? 4분의 1로. cn은 어디로 다가간다? 4분의 1로. 그러면 그 둘에 다가가는 값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 맞죠? 그래서 극한에는 여러분도 무의식 중에라도 극한은 거의 다 등호가 들어가요. 일반적인 문제에 여기 이 꼴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극한에는 등호가 거의 들어갑니다. 왜? 다가가는 값의 의미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4분의 1 된다 의미가 아니잖아. 맞죠? 4분의 1로 다가가고 다가가는 값 사이에 있으니까 AN의 다가가는 값은 4분의 1이다. 그래서 등호가, 극한은 등호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문제나 일반적인 문제에서 봤는데 극한인데 이 꼴이 없다. 그럼 눈을 크게 뜨고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틀린 문장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극한에는 등호가 거의 있습니다. 극한에 등호 없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이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알아갈 수 있을 테고. 자, 여기에서 AN을 물어봤는데 왼쪽을 보니까 차수가 조금 다르죠. 네. 분모는 2차잖아. 네. 그런데 중간에가 n분의 an이니까 전체 식에다가 뭐를? N. n을 곱하면 밑에 풀이 중에 n을 곱한 식이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n을 곱하니까 이제 보입니다. 왼쪽은 제곱 덕분에 어디로 가겠다? 2. 오른쪽도 2. 그렇다면 등호가 없죠. 네. an이 얘들이랑 같은 건 아니래. 그런데 다가가는 값이 얘도 2로 얘도 2로 다가가죠. 중간에 끼어있네. 그 다음에 an의 극한값은 2가 되겠죠. 적을 때 그래서 요 식에다가 리미트를 적어주게 되면 2 리미트 an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리미트 an이 2다. 등호가 극한에서는 저렇게 적어요. 들어간다. 소수령에 등호 안 적으면 답이 나올까? 이 등호가 없다면. 4분 안 나와요. 그럼 무조건 이렇게 적어야 돼. 풀이 방법이 저 다음. 그러므로 저 다음 저거예요. 위에 거예요. 여기서 그 다음 식이 리미트를 적어주죠. 리미트 이 식이 얼마다? 2가 될 것이다. 리미트 an 그대로 적은 거죠. 리미트 이 식이 2가 된다. 리미트 an이 이 사이에 2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땡땡땡 2가 될 것이다. 자, 보겠습니다. 등비수열에서 공비에 따라서 수렴하느냐 발산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초항 이야기는 없네요. 그래서 저기 초항 이야기는 여기 제일 밑에 2번을 먼저 봐주세요. A가 0이 된다면 공비가 뭐든 상관이 없겠죠. 우리는 그걸 등비수열할 때 배우지는 않았지만 초항이 0인데 뭘 계산할 이유가 없었잖아. 네. 근데 우리는 이제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초항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초항이 0이냐 아니냐가 가장 우선적으로 나뉘어야 돼요. 초항이 0이면 어떻게 되겠다? 공비에 상관없이 0으로 가죠. 네. 수렴하겠죠. 그래서 수렴하기 위한 조건에 A0은 일단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이해되죠? 그 다음에 공비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R이 1보다 크면 1보다 큰 거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R이 2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R에다가 2를 대입하면 2의 n수는 계속 커지니까 당연히 무한대죠. 발산. 마이너스 1보다 작다. 4번을 볼까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마이너스 2를 생각하면 어떨까? 네. 커지는 진동이 마이너스 되죠. 무한. 커지는 진동이죠. 마이너스 플러스 4, 마이너스 8, 플러스 16 발산이죠. 그 다음에 R이 1일 때는 어떻게 되겠다? 1로 바꿔. 자, A가 2라면 그냥 1로 쭉. A가 2라면 공비가 1이에요. 그럼 A1, A2, A3 전부 다 계속 2가 되겠죠. 네. 또는 초항 계속 A가 되겠지. 이건 수렴일까 아닐까? 수렴. 수렴이죠. 계속 A로 가니까. 그렇다면
1보다 작으면 2분의 1을 계속 곱하면 어떻게 되더라? 작아지 0으로 하죠. 0으로 가겠죠. 그래서 0으로 수렴한다. 쌤 근데 있잖아요. 음. 저 이번에서요. 음. 글쎄 아까 말한 것처럼 초항이 2면 1의 수렴 아니잖아요. 아, 그래서 여기서는 수열을 A를 따로 빼지 않고 R에만 이야기하죠. 1은 수열이다. 여기 초항도 R이니까. 그러니까 등비 수열을 A의 R의 n-1승이 아닌 그냥 R의 n승이라고. 가장 처음으로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리미트는 다가가는 건데 음. 상수가 있으면 만약에 리미트 3이면 3이잖아요. 음. 3으로 쭉 가는데 3이라 해요. 도달했는데. 도달해도 극한이긴 하잖아. 너 어디로 다가가니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 값이 되는 것도 극한일 수 있겠죠. 근데 그러면 3이 안 되는데 3으로 가까워지는 식이랑 상수 3이랑 같다고 할 수 있어요. 리미트를 붙이면 같아. 붙이면요? 그냥은 아니겠죠. 네. 리미트를 붙이면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1, 2, 3, 4에서 볼 때 수렴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어디에서 수렴을 하더라? 공비만 보니까 1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되고 1일 때는 되죠. 네. 마이너스 1은 안 되죠. 마이너스 1보다 커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마이너스 1은 안 되고 1은 된다라고 나오죠. 그럼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마이너스 1이 안 된다 보다는 1이 된다를 더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 부분 이야기입니다.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에 있으면 되고 수열은 1이 됩니다. 공비 1이 돼요. 나중에 급수랑 비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렴 조건은 뭐다? 넓게 보니까 초항이 0이거나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이 되는 1 사이값일 때다라고. 공비가 0도 돼요 근데. 0은 절대값 1보다 작은데 포함이 되겠죠. 자, 생각해볼까? 초항이 2다. 네. 그 다음에 공비 0을 곱했어. 0. 0. 또 0을 곱했어. 0. 그럼 2, 0, 0, 0, 0, 0. 수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것도 등비 수열이에요. 극한. 1111이라는 수열이 있다면 등차일까 등비일까? 둘 다 되죠. 초항이 1이고 공차가 0이거나 초항이 1이고 공비가 1이거나 0000도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등비 수열에서 수렴 조건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써먹을까를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대표형 7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볼게요. 제일 큰 공비를 가진 놈이 여기서는 대장 역할을 할 것 같아요. 3n이 있고 2n이 있다면 2n보다 3n이 더 빨리 커질 테니까 더 높은 차수처럼 뭔가 결정짓는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아까 2차, 3차 다항식의 극한에서는 최고차항을 어떻게 했나요? 나눴죠. 그럼 여기서도 첫 번째 식을 보니까 3의 n승이 보이니까 3의 n승으로 나누어 봅시다. 그렇다면 리미트 3분의 2는 1보다 어떻다? 작아요. 작다.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를 가게 되면 0. 0으로 가겠죠. 그러면 1만 남을 거 아니야. 오. 그럼 이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3의 n승이 아까 x의 최고차항 그거 n의 최고차항 보듯이 수열 극한이 n이겠죠. 최고차항 개수만 봤지. 그럼 여기서는 3의 n승이 대장이라면 최고차항 역할을 할 거 아니야. 그럼 3의 n승이 대장이죠. 대장의 개수를 보니까 1이죠. 그럼 같은 방법으로 여기에서 누가 대장인가요? 그럼 분모가 더 차수가 크다라는 의미와 같은 거잖아. 맞죠? 그래서 어디로 가겠다? 5n으로 나눠. 결론적으로는 0으로 가겠다. 5에 나누어 보겠습니다.
5의 나눔의 분모는 이렇게 되고, 자, 분자는 꼬다리는 항상 앞으로 떼서 보냅시다. 나중에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그래서 2의 n 더하기 1에서 2는 앞으로 보낼게요. 2의 5분의 2의 n승. 분자에 있는 괄호들 전부 어디 갑니까? 0. 그래서 0이 되겠다. 맞나요? 아, 그래서 그냥 저거를 그 최고차항이랑 똑같이 생각. 그렇지. 지수 형태 또는 내가 말한 지수 형태다라고 하고요. 등비수열 형태죠. 등비수열 형태는 공비가 지수로 치자면 밑이 큰 놈이 대장이죠. 앞에 다항식할 때 최고차항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해수 정신 차리고. 네. 그래서 여기서는 3의 n승이 대장 또는 최고차항. 그래서 개수만 보자. 1. 여기서는 분모의 최고차항이 분모의 지수가 등비수열 공비가 더 크죠. 그래서 5n이 대장이니까 0. 자, 이것은 뭐로 묶으면 4n 2n 같은 거 두면 안 돼요. 무조건 n으로 바꿔야 됩니다. 왜? 등비수열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의 2n으로 보지 말고 4n이다. 그러면 우리 최고차항으로 묶었었죠. 그럼 이것도 묶어보면 4n으로 묶으면 그러면 이 부분은 1이 되잖아. 이 부분은 무한대로 가겠죠. 그래서 무한대가 될 것이다. 결론. 등비수열 형태면 대장을 찾아봅시다. 우리 다항식에서 최고차항 찾듯이. 이해가 됐습니까? 스피디한 풀이를 한번 해볼까요? (4번) 한번 볼까요? 뭐가 대장일까? 4번요 9에 4n이요 9n이죠. 3의 2n도 9n이죠. 네. 그럼 9n이 대장이면 개수만 보면 4. 1분의 4니까 4가 되겠다. 이게 눈에 보였으면 좋겠다는 얘기. 3번은 5n이 되잖아요 5n이 대장이죠. 그 대장이 분자였으니까 무한대인 것 같은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네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무한대다. 자, 1번은 누가 대장인가요? 3n이요 아니 4n 4n. 4n 분모에 4n이 있죠. 네. 분모가 최고장이죠. 또는 대장이죠. 그렇다면 0 0으로 갈 것이다. 2번은 뭐가 대장일까요? 3n이죠. 루트 8보다 3이 크니까. 네. 그 다음에 여러분 항상 조심. 뒤에 꼬다리는 앞으로. 식을 다시 적어보면 루트 8의 n승 마이너스 1이 앞으로 오면 어떻게 됩니까? 3분의 1의 3의 n승이죠. 네. 그 다음에 여기에는 3의 마이너스 2. 개수만 보면 3. 3분의 마이너스. 이해됩니까? 그럼 여러분이 실전에서 이거를 굳이 적을 이유는 없을 거 아니에요. 뭐가 대장일까? 마이너스 1이 앞으로 오니까 3분의 1승이죠. 1분의 마이너스 3분의 1. 이것이 지금 이야기하는 등비수열 형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쉽죠? 오늘 배운 내용을 가장 잘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 문제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뭐 앞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형태를 풀어볼 겁니다. 근데 7-2는 어떻게 해요? 다시 보고 가겠습니다. 자, 안에 괄호에 뭐로 묶을까? 5n이요 5n으로 묶으면 5분의 4인데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디로? 1. 그러면 1로 가니까 이렇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네. 자, 극한값을 구하여라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1은 아니래요. 왜냐? 분모가 0이 되는 것을 미리 문제에서 좀 없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1은 생각 안 해도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책에서 범위 나눈 것처럼 R이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Rn 자리에다가 뭐를 다 대입을 해줄까? 0을 대입해주죠. 그래서 식에서 보니까 Rn 대신에 전부 다 0이 들어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0이네요. 그 다음 공비가 1이면 Rn이 1로 가죠. 네. 그래서 Rn 자리에다가 1을 다 대입을 해놨네요. 그런데 R이 1보다 크면 옆에 꼬다리 달려있는 이런 1보다도 Rn 자체가 대상이 되겠죠. 네. 최고장이 되잖아. 네. 그냥 뭐만 보자? 개수. 개수만 보자. 그렇다면 Rn 1보다 크니까 그 극한은 1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답을 이렇게 나눠서 적습니다. 나중에는 항상 5개로 이렇게 나누게 될 거예요. 1보다 클 때, 1일 때, 사이에 있을 때,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합쳐지면 땡큐 하고 하면 되고, 그냥 늘 버릇처럼 크다, 1이다, 중간이다, 마이너스 1이다, 작다. 마이너스 1을 문제에서 빼주면 고맙고 하나 줄어드는 거고,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1이면 진동인 거죠. 현재는 분모가 0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의가 되지 않죠. 1은 괜찮은데 마이너스 1이 되어버리면 되면 그거 아니에요. 무한대 아니에요. 아, 그런데 n이 어디로 가기 전에 벌써 0이 될 수가 있잖아. n에다가 3 대입하면 분모가 0이 되죠. 명시적인 진짜 0이 되어버리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다가가는 게 아니라. 대표유형 9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치면 아마 이거 뭐 앞 페이지에 이런 문제 하나는 있을 겁니다. 아까 강조했었던 거 공비도 찾아야 되지만 뭐도 중요하다? 초항도 중요합니다. 1번하고 2번의 차이를 보니까 1번은 초항 이야기가 없고 다 n으로 묶여져 있죠. 공비만 존재하는 형태죠. 물론 1 대입하면 초항이 나오긴 하지만 그건 공비에 속에 들어있습니다. 여기는 초항이 따로 빼져 있는 형태죠. 그래서 두 번째 걸 먼저 한번 볼까요? 초항 생각해 봅시다. 수렴하도록 x-2가 0이면 수렴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공비는 x-3이 어디에서?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같거나 작아요. 그러면 양변에 3을 더했더니 1보다 크고 4보다 같거나 작아요. 그런데 위에 2가 있죠. 그래서 합쳐서 적으면 정수 개수물로 보면 3개 뭐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x-2가 0이에요. 초항이니까요. 아, 초항이 0이 되어도 수렴하니까. 또는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이하일 때도 수렴하니까. 그러면 1번은 어떻습니까? n으로 묶었더니 x-1 이 전체가
공비가 되는 거잖아. 네. 그렇다면 이건 책에 저 풀이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에는 등호가 달려있는 형태로 범위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대로 맞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각각 구해보면 될 텐데 왼쪽 부분에 대한 부등식을 보니까 마이너스 1을 넘겨서 이건 항상 성립합니다. 왼쪽은 생각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요 오른쪽 부분만 구해보면 책에서처럼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더하기 루트로 범위가 결정이 되더라. 그리고 조심할 것은 이 문제에서는 오른쪽에 1보다 크거나 같다에는 등호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답에도 등호가 다 들어있습니다. 무조건 왼쪽 빼는 그거랑 느낌이 조금 다르겠죠. 자, 그 다음 얼마 전 시험 친다고 계속 했던 귀납법적인 거 볼까요? 시험 범위에 4대는 아마 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풀 때는 어떻게 풀었나? 알파를 바꿔서 풀었죠. 그 알파 의미를 한번 봅시다. 그것 때문에 예전에 오늘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계속 알파로 풀도록 이렇게 유도를 했었던 겁니다. 일단 수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an 더하기 1은 3분의 2 an 더하기 1이다. 그럼 여러분이 처음 볼 때 3분의 2를 한번 유심히 볼까요? 3분의 2는 현재 이 수열에서 공비라고 말하기는 애매하죠. 왜냐하면 이건 등비 수열이 명확하게는 아니니까.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풀었냐 그러면 알파로 바꾸어서 이 식에서 그래서 알파를 구했죠. 그래서 알파를 구해서 이 식이 어떻게 괄호 수열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an 더하기 1 빼기 3은 3분의 an 빼기 3이다. 자, 이것을 책에서는 제안을 안 했지만 제안을 한번 해볼게요. bn 더하기 1은 3분의 2의 bn이죠. 괄호 전체를 bn이라고 보면 맞습니까? bn은 어디로 극한이 어떻게 될까? 0이요. 0으로 가죠. 네. 왜? 공비가 3분의 2. 1보다 작으니까. 그러면 리미트 an 빼기 3 bn이 0으로 간대 했죠. an 빼기 3이 0으로 간대. 그렇다면 리미트 an이 뭐가 돼야 되겠다? 3으로 가야 되겠죠. 그럼 이 3은 도대체 어디서 왔냐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구한 알파잖아. 왜 그럴까? 다시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이 이 부분이 bn이었죠. 여기가 bn 더하기 1이죠. 얘가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얘가 어디로 간다? 0으로 갈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해수 쓰러지겠다. 해서 3 덕분에 극한값은 3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반항을 구하지 않아도 알파만 구하면 그 알파가 뭐다? an의 극한값이 된다. 연결이 돼야 됩니다. 우리 수열 구할 때 알파 구했죠? 그게 an의 극한값입니다. 다만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3분의 2 자, an 더하기 1은 pan 더하기 q 형태에서 p가 1보다 작아야 돼요. 1보다 크면 어떻게 될까? an은 발산합니다. 알파로 일반항은 구할 수 있지만 그 bn의 형태가 이 3분의 2 자리가 뭐로? 만약에 2였다면 어땠을까? bn은 발산해버리죠. 그럼 an도 발산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숫자가 1보다 작을 때,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입니다. 절대값이 1보다 작다면 1도 안 돼요, 수열. 1? 1은 어떨까? 여기에서 그냥 무조건 3분의 2죠. 1이면 등차겠죠. 맞네요. 등차는 등차의 방법을 생각해 주면 되겠지. 그리고 플러스 1이 달려있다면 발산할 거고. 이해됩니까? 자, 정확히 기억을 떠올려 봅시다. 우리가 그 일반항 볼 때 쓰던 알파 그게 무슨 의미다? an의
극한값이다. 리마크 부분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P가 1이 아닐 때, 왜 1이 아닐 때? 1이면 등차니까, 뭐, 따로 이렇게 복잡하게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일반항을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이 식을 우리는 어떻게 바꾸었더라? A에 N 더하기 1. 뭐 적고 있나요? 일반항 가기위해서 이런 형태를 바꿨었죠. 그러면 알파는 또 어떻게 구했었나요? 알파는 P알파, 여기에서 구해지는 알파가 우리가 원하는 AN의 극한값이다. 바로. 이해되겠습니까? 어떨 때? P가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극한을 계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대표형 10 보겠습니다. 민기도 동태가 돼가나요? 어디까지 봐요? 비밀입니다. 어디까지네. 자, 이 문제를 쳐다봤더니 3을 넘기면 3 나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나눈 이유는 그냥 P가 1보다 작구나, 절대값이 1보다 작구나 확인됐죠. 수렴할 것 같아요. 그럼 얘는 어디로 수렴할까를 찾아볼까요? 3알파는 알파 더하기 4다. 우린 이런 형태로 알파를 구했잖아요. 그래서 넘기니까 알파는 2가 되더라. 그것이 리미트 AN이다. 이해됩니까? 설명은 여기까지.